자, 아까 17번까지 했었고요. 18번 갑니다. 18번이 제가 최근에 바뀐 조문들을 싹 이제 저 법조문에서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써냈습니다. 1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5일 내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겠다. 매수인이 직접 안 낼 때는 신고 의무자한테 25일 내 서류를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25일이 이번에 바뀐 거죠. 그 다음에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 등인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이에요. 그러면 너 어디서 돈 나서 이거 사는 거야? 라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할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매수인이 국가 등인데 필요 없잖아. 그래서 조문에 보면 이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2번이 틀린 거죠? 이때는 낼 이유가 없어요. 매수인이 국가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3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제3조의 2 또는 8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신고 내용의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장이 요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랑 하냐면 신고관청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국장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4번 별표까지 해주세요. 9억 초과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입니다. 이때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금 조달 계획을 입증하는 서류를 해야 된다. 입증하는 서류. 9억 초과할 때예요. 그래서 4번 지문이 실제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꼭 봐두시고요. 4번 별표입니다. 9억 초과요. 특히 투기과열지구. 5번.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대출이 안 나온 거예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갖다가 따로 제출해라 이런 얘기죠. 5번은 그냥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바뀐 내용들 대부분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라고요. 자, 19번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했고요. 정답은 3번이고 기억본에 보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가 나오면 뒤에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3학년 3반이에요. 형량이. 세부적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특정 계공에게 의뢰를 제한한다는 거니까 특정 계공한테 특히 비협조적인 계공한테 우리 의뢰하지 말자. B 사장님한테는 의뢰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공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게 바로 거래 질서 교란 행위죠. 형량은 3학년 3반이 어쨌든가 3학년 3반을 갖다가 요거 익히실 때는 안내문 뭐 이렇게 나오면 다 3학년 3반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 이중 소속이에요. 다 1학년 1반이고요. 뒷번에 나와 있는 단체가 나와버렸죠.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구성원 이해의자와 공동중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단체, 담합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3학년 3반. 이것도 역시 거래 질서 교란행위에 들어가요. 이것도. 그 다음에 리을번은 양도되어니까 1학년 1반이죠. 그러니까 1학년 1반에 들어가는 것은 니은번하고 리을번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20번은 구분 등기가 안 된 2층 건물입니다. 1층은 제곱미터 200제곱미터의 점포고 2층은
주거용으로 쓰이는데 200입니다. 구분등기 안 돼 있으니까 통건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1부는 주택, 1부는 주택 외 용도로 쓰는데 면적을 보니까 딱 같아요. 1층과 2층이. 같을 때는 법정 한도가 주택 따라갑니까? 주택 외 따라갑니까? 주택 따라갑니다. 주택 따라간다는 얘기는 조례표가 제공된다는 뜻이죠. 요 거래가액이 얼마예요? 5억짜리입니다. 5억 곱하기 이렇게 하셔야지. 같을 때는 조례표가 적용됩니다. 조례표에 따르면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최고율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5억이다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보시면 2억 이상 6억 미만 칸에 들어가는 거니까 0.4. 그럼 요거 200만 원 나왔겠죠? 한도액이 있습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여기는 한도액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없으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복비가 200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일방입니까? 총액입니까? 쌍방에게 받을 수 있는 걸 물어봤나요? 그쵸. 쌍방을 물어봤죠? 그럼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니까 답은 400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21번. 거래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자료 제출 요구 갖고 제출 안 했죠. 그러면 자수해도 그건 선처를 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 2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건 토건, 공지 이렇게 네 가지죠.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지위. 특히 밑에 나와 있는 공급계약, 지위 여기에 들어가는 법이 근거 법률이 한 8개 정도 있었죠. 그래서 빈지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도 있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도 이런 것도 있었고 들어보셨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공공주택 특별법도 있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있죠. 주택법.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죠. 다시 한번 빈집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뭐 그런 거 있잖아. 들어보셨나요? 요 근거 법률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요 시험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 중에 이거 지금 나온 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주택법이죠. 요 택자는 뭐예요? 택지개발 촉진법. 촉진법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입니다. 2번 했습니다 지금. 암기까지는 뭐 그런데 암기 안 하더라도 좀 많이 읽어두셔야 돼. 독립된 문제로 2번 나왔습니다. 요게 암기하면 더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빈 도시에 비어있는 도시에 공공주택 분양하는 산업은 신고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빈 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산업은 어떻게 하셔야 돼? 신고하고 해야 된다고. 분양산업은 신고하셔야 되겠다. 빈 도시, 텅 빈 도시 거기에다가 공공주택을 이제 분양한다고. 빈 도시니까 그 분양하는 산업은 뭐가 필요해요? 신고. 이게 거래 신고예요. 거래 신고. 응?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2번 맞고 신고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 중에 저 배우는 과목 중에 이 건축법이 있나요? 없나요? 건축법. 건축법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이 아니에요. 혹시 건축법 하면 X예요. 혹시라도 대표적으로 안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되겠다 그랬죠. 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셔야 되겠다. 이건 신고관청이 과태료 매겼을 때 어디에 통보하는 거죠?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는 요거 신고관청이 과태료 물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죠. 응? A라는 계공이 있다. 계공이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아선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를 신고관청한테 합니다. 신고관청은 어디가 신고관청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거기다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30일 내 해야 되죠.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과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한 죄는 뭐예요? 500과죠. 여기서 과태료를 물렸죠. 그러면 이 계공의 등록관청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관청은 사무실 있는 곳 거기다가 이 사람 사무실요. 자, 이 사람 과태료 얻어맞았다고 이렇게 통보해주게 돼 있다. 누구한테요? 등록관청에. 그럼 여기서 계공이 이 사람이 과태료가 이렇게 얻어맞는 게 누적이 되면 3번 이상, 4번 이상 누적되면 더 무거운 행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있단 말입니다. 등록 취소나 뭐 이런 거, 업무정지 받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통보해 준대. 이게 며칠 내에 통보해 주시라? 과태료 부과하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통보해라. 응? 신고관청이 어디에 통보해요? 등록관청. 요 10일이라는 기간을 기억해 두셔야 돼. 10일 내에. 응? 뭐 이렇게 막 강조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은 해제되었을 때는 해제 등 신고를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4번의 핵심이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을 때도 해제 등 신고하죠. 누가 해야 됩니까? 해제 등 신고 누가 해야 돼? 당사자가 하는 거 이건 모르시면 안 돼.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 의무가 있어. 계공은 신고 의무가 없어. 당사자가 거래 신고 했었다고 해도 없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당사자. 핵심. 5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 계약을 체결한 걸 얘기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 계약이에요. 그럼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22번에서요. 정답은 5번. 5번 지문이 틀린 게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운영위원 자격과 관련해서요. 금융 전문가하고 소비 전문가가 차이 나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둘 다 임원급인데 금융 전문가는 전직도 운영위원 자격을 주고 현직도 주죠. 현재 일하는 사람도 주고 전직도 줘요. 그런데 소비 전문가는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운영위원 자격을 줄 때 소비 전문가는 뭐예요? 전직은 안 주고 뭐만 줘요? 현직만 주죠. 그래서 요건 출제가 됐었네요. 요건 아직 출제 안 됐죠. 이 두 개가 비교되면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소비 전문가를 딱 하나 기억하시자고. 그러니까 소비 전문가는 뭐예요?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돼요? 재직 중인 임원만 돼요? 그러면 전직이었던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비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융 전문가는 어떻게 했어요? 보나마나 전직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을 딱 기억하시라. 두 개 비교한 거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확히.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 누가 권장해요?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법무부 장관이고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누가 권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럼 두 개 다 기억하기는 좀 그러면 권리금 계약서를 기억하시라고.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기억자로 시작하잖아요. 국장. 그럼 권리금 계약서가 국장이면, 응? 국장이면 나머지는 국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비교한 거니까. 뭐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뭐예요? 누구? 법무부 장관이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이것도 암기하고 그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딱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기준이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요? 국장. 그럼 여기서 혹시 권리금 계약서 얘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대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혹시 이제 이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쪽이.
그럼 여기 국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야 돼? 법무부 장관 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를 확실하게 암기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6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페이지가 아니고 사실은 꼼꼼히 하면 한 8페이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줄인 거예요, 그나마. 반쯤 취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실비. 권리관계는 뭐예요? 이전 의뢰인.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 그것도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응?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1번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고요. 2번 지문은 협회를 설립하고자 했을 때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이거는 창립총회에 참석할 숫자를 물어봤어요. 이 숫자는 정, 창, 인 등 이렇게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300, 600, 또 뭐예요? 120 이렇게 되죠. 300, 600, 120 이렇게 되잖아요. 창립총회 때는 600명 이상 요거 물어보잖아요. 정창인 등 300, 600, 120 암기하셔야 돼. 서울 출신이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이 20명 이상. 300, 600, 120 이렇게 암기해 두셔야 돼요. 숫자 잘 물어봅니다. 3번도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지부, 시경구에다가 지회를 둘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라. 이때는 지체 없이 보고죠. 지체 없이를 잘 물어보고요. 자, 23번 갑니다. 외국인 특례. 기억번. 일단 2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기억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기억번 되게 어려워요. 시도의사는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월 1회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매월 1회입니까? 1개월 이내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 특례예요.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이것도 비교해요.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가 다르죠. 문제 집은 23번 문제를 잘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에 해놓고 외국인으로 빠지죠.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응? 했죠? 그러면 여기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자 신고관청이요.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보고하면 시도지사는 또 국장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언제 보고합니까 이거? 매달 보고합니다. 매달 여기는 건수가 많아요. 여기가 훨씬. 이쪽은 외국인 얼마나 되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이건 매달 특히 매월 1회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비슷한 그림이 있죠. 신고관청이 누구한테 제출하고요?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여기는 제출한다는 표현을 쓰죠. 제출이나 보고나 뭐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는 어떻게? 매달 할 필요가 없어요.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외국인 특례는. 그러니까 이때는 3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3달에 한 번. 그래서 여기는 분기별로 3달에 한 번. 분기별로 제출하는데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해요. 여기는. 나오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기억번이. 대충 보시면 안 돼. 여기도 보면 제출받고 1개월 이내 제출이라고. 지금 나온 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라고요. 기억번이. 근데 어떻게 썼어요 지금? 매월 1회라고 썼으니까. 외국인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이에요. 3달에 한 번씩. 1개월 이내라고 하셔야 돼 이걸. 걱정됩니다 지금. 이거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기억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신고관청에 조사 전에 자진신고했다. 그러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요게 맞죠. 디귿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잖아요. 지금 계약을 원인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60일이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취득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리을번은요. 취득신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취득신고 안 한 죄는 어떻게 처벌받죠? 과태료. 취득신고 안 한 죄 그러면 300과 100과 이렇게 과태료 얻어맞지 벌금 받는 거 없죠? 네, 그래서 이 니은번 하나만 맞습니다. 24번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번이 요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3번이 보면 우연히 단일에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보수를 받았다가 그러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어때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죠. 너무 이제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1번에 나와 있는 거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거기 부수해서 중개도 했어요.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특정 물건, 공장이면 공장, 땅이면 땅,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4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을 알선했다고 해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안 된다는 거고요. 5번은요. 개업 공인인사인 법인의 사원인데 보조 활동만 수행합니다. 그래도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요. 그 임원은, 그 사원은 소공에 포함된다. 2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틀린 거 2번. 1번에 보면 지가 변동률 조사를 연 1회 이상 한다고 돼 있어요. 지가 변동률 조사는 누가 합니까요? 전국의 지가 변동률이에요. 국장이 합니다. 지난주인가 언젠가 문제 나올 때 실태조사하는 게 나옵니다. 이용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용 현황 실태조사하는 거 나와요. 그때는 누가 실태조사를 합니까? 연 1회 이상 하는데 허가관청이 합니다. 허가 내준 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이용 현황, 이용 상태, 허가받은 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 조사하는 거죠.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고요. 허가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니까. 근데 여기 지가변동률 조사는 누가 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전국에 대한 지가변동률이니까 당연히 국장이에요. 2번은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30m 토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죠.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요. 오리포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리포트. 외국인 특례는 오리포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리포트. 지난번에는 이거 두 개 구별하시라고. 그쵸? 외국인 특례에서 허가 안 받았다 그러면 오리포트 2학년 2방. 외국인 특례 2학년 2방. 오리 2마리. 오리포트. 오리 2마리 이렇게 돼.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230m 토했다. 230m 길바닥에 토했다. 아니 저번에는 이렇게 틀리게 내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틀리게 내고 두 번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4번 보는 것 중에 지금 2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비교 정리예요. 두 개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두 개를 다 암기하시려고? 암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한쪽이라도 그냥 집중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니까. 외국인 특례가 뭐예요? 오리포트. 여기가 오리포트 나오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응? 자, 그 다음에 2번 틀리고 3번 국장은 관계시 도지사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으면 그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첩시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끝이 중요해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해제를 해주게끔 돼 있어요.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첩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맨날 여기 출제 영순이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허가해야 됩니다. 땡. 불허가 처분합니다. 땡.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맨날 나오는 거 똑같아요. 오늘 가셔서 지금까지 3번 모의고사 본 거 한번 보세요. 오늘 문제하고 다르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100점 받으셔야 돼, 사실은. 오늘 거 100점 받으셔야 된다고. 일부 뭐 빼고, 몇 문제 빼고는 다 맞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다 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5번. 선매자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게 선매협의 완료예요. 밑에 써주세요.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게 뭐라고요? 선매협의 완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죠.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이 허가 신청 그때부터 자, 한 달 이내 선매자 지정이에요. 그럼 선매자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또 1개월 이내 선매 협상 완료예요. 여기 뭐가 된다고요? 완료 이렇게. 완료. 선매자가 정해지는 건 한 달 이내. 정해지면 그때부터 한 달 내 선매 협의 완료 이거예요. 아까 조서 제출하는 거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선매자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협상 시작은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죠. 선매협의 개시다. 그럼 선매협의 개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서면을 보내가지고 나 요 금액에 사겠소라고 금액을 적은 서면을 보내주도록 돼 있죠. 그게 협상 뭐예요? 개시다.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15일이다. 예? 여기는 요거 나온 거예요 지금. 1개월이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26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26번에 1번은 왜 틀렸습니까요? 개인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영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개인묘 같은 경우는 먼저 그냥 묘자리 쓰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신고하는 거 아니니까 틀렸고 2번은 맞는 거. 2번은 뭐 쉽고 3번에 보면 설치기간이 끝나면 언제까지 철거하셔야 됩니까? 1개월 이내가 아니고 1년 1년 내에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요.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면 사성구물을 포함한 재개까지 분묘기일권이 미친다. 무조건 미치는 건 아니고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4번도 X. 5번은요. 가족묘를 설치했다 그랬을 때 한 개소에 하나 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0이 아니고 뭐예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개인은 뭐예요? 30, 가족은 100, 종중묘는 1000,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다시 한번 묘지 개인은 30, 전체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은 100, 종중은 1000,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 이번에 이제 자연장지 해봐요. 자연장지. 개인은 어떻게 돼? 개인 자연장지는 30. 가족은요 100. 똑같잖아요. 종중은 2000. 거기만 틀리잖아. 아니, 거기만 틀린 건 아니고 거기가 결정적으로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등은 자연장지가 4만 이하 5만 이상 두 개예요. 4만 이하 5만 이상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틀렸고 27번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절등치가 아닌 거 골라고 그랬습니다. 1번은요. 우리 글자 딴 것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1번. 그죠? 사망해산, 사망해산 절등치죠. 2번은요.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직접거래. 이건 사망해산반이죠. 그러니까 2번만 보면 그냥 이게 직접거래구나 그러면 사망해산반이야. 3번은요. 지금 여기서는 물어본 게 뭐였죠? 절등치를 물어봤나요? 그래서 문제를 잊어먹었네. 등록을 취소. 하여야 되는 게 아닌 것은. 그래서 절등치 아닌 걸 물어봤네요. 1번 같은 경우는 사망해산이니까 절등치.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직접거래에서 금지행위니까 임등치예요. 2번이. 2번이 임등치죠. 3번은 부정등록이니까 부정등록.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 할 때 부정등록이니까 절등치. 4번은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 이거 뭐예요? 양도되어죠? 이것도 절등치. 5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공이다. 중자죠. 사부중학교 학생 할 때 중자. 이것도 뭐예요? 절등치지. 다 절등치인데 2번만 임등치. 절등치, 임등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새 매일매일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예요. 자, 28번.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정답은 4번이고 4번 너무 쉽네. 부칙개공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틀렸죠? 경공매 컨설팅 못하는데 그쵸?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을 잘 봐두셔야 돼. 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부동산 정보 제공은 누구의 업무예요? 부동산 정보 제공은 누구의 업무예요? 우리 중개사법의 업무는 협회 업무 아니면 14조 법인 업무 두 개밖에 없어요. 업무가.
그럼 법인 업무입니까? 협회 업무입니까? 이거 두 개 구별을 해서. 아, 이게 비교 정리예요. 두 가지를 바꿔서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법인 업무에는 어떤 게 들어간? 7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경영 컨설팅이 있잖아요. 컨설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경영 정보의 제공이에요. 경영 정보 제공. 협회 업무에는 뭐가 들어가요? 반대로 여기는 매물 정보, 부동산 정보 제공. 이것 때문에 협회가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동산 정보 제공은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이 법인은 법인 개공을 얘기합니다. 14조 얘기하는 거예요.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에 얘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게 이거잖아요. 얘가 얘를 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X 이거 없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은 누구의 업무예요? 협회 업무예요. 협회 업무.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응? 구별하시라. 이렇게 구별하시라. 응?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구별하는 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냐면 이 법인 개공할 때 이 법자가 법대요. 법대. 여기 경영이란 말 맞죠? 경영대. 요새도 경영대라고 하는지 몰라. 이름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저희 때 문과, 저는 문과잖아요. 문과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법대 아니면 경영대 가요. 이과는 의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지? 잘 모르고 있어. 하여간 한의대 가나? 공대? 공대 가겠지. 예. 근데 우리 두 놈들은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큰 놈은 이과 체질이야. 가만히 보니까 문과 체질. 둘째 놈은 문과 이과 다 이렇게 하긴 한데 좀 문과 쪽에 가깝고 이빨 싸움이 죽인다고 그랬죠. 둘째 놈 엄마한테 안 진다고 그랬어요. 문과 우리 갈 때 보면 법대 아니면 경영대 가요. 법대 아니면 경영대. 예? 그러니까 이 법인 업무에는 뭐만 나와야 돼? 경영대. 경영정보 제공 정확히는 법대 경영대. 부동산 정보 제공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제발 맞추시라고. 제발 구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업을 수행하면서 공인중개사법 및 딴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못하게 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 3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3번 조심하셔야 돼. 등록하지 않고도 공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공매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공매를 경매로 싹 바꾸면 틀리는 거라고요. 응? 그 다음에 5번, 4번. 답은 쉬워요, 4번. 근데 3번의 함정에 빠질까봐.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맞아요?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29번. 확인설명서 2번 양식. 왜냐면 상가 임대차니까 기잘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상가니까 요거 이제 뭘 물어보는 것 같긴 하냐면 그렇죠? 우리 그 암기한 거 있었잖아요. 암기한 거. 그거 일단 암기를 해보죠. 확인설명서 양식이 1번, 2번, 3번, 4번 이거 있잖아요. 주, 비, 토, 이 이렇게 하고 임금님이 환경, 비옷을 입고 경례관이라고 해. 경례관이라고 해. 환경 비옷을 입고 병례관 이렇게 환경 비옷을 입고 병례관 이렇게 한다고 해. 여기만 나오죠. 이게 환경 조건하고 경복이에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요게 지금 상가니까 요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가 오다가 말다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입지 조건은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공법상 규제도 거의 다 있는데 여기만 쏙. 병례관은 네네 여기까지. 여기는 있죠. 여기는. 그래 놓고 이제 공통되는 것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공통되는 게 예수의 취권 발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문제가 너무 쉬운 게 요거 지금 경보기는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거용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풀라고 딱 생각했는데 밑에 딱 보니까 5번에 뭐가 있어요?
경보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5번을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바로 답이 5번이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경보기가 안 나왔으면 이걸 좀 써야 돼. 이렇게 써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한데 그냥 바로 답이 5번이야. 도로 대조 1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입지 조건이죠, 이거? 입지 조건. 2번 어디 들어가요? 벽이니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여기 들어가죠? 3번은 또 어디 들어가? 대상 물건의 표시는 여기요. 표. 공통사항이 들어가죠. 네. 4번은 또 뭐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 여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기 어디 갔어? 여기는 관. 여기 들어가네, 여기. 근데 경보기 그러면 없잖아. 그러니까 5번이 답이죠. 여기는 경보기 대신에 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상가나 공장 같은 건 비상벨이에요. 비상벨. 그러니까 주거용은 경보기고 그 다음에 상가나 공장은 뭐예요? 비상벨. 그죠? 네. 그러니까 5번에 비상벨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5번에 비상벨이 나오면 맞아버려요 또. 네. 어렵게 내려면 5번을 비상벨을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에 하나를 또 틀린 걸 답을 만들어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자, 30번입니다. 그러니까 29번은 정답이 5번이고 30번 갑과 을은 을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이게 3자간의 명시탁이네 보니까. 그쵸? 갑과 을이 짜기는 짰는데 그런데 너 앞으로 해주자 이렇게 했고 근데 이게 매매 당사자는 요 갑이고요. 팔아먹은 사람은 병 이렇게 되죠.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거지. 이렇게. 그렇죠? 아닌데? 갑과 병 간의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여기 을이네요. 잘못했어요. 이게 을이고 여기가 병이네. 둘이 명시탁 약정을 한 거죠. 이렇게. 자,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갑을. 이 사람이 신탁자고 이 사람이 수탁자네요. 이런 걸 중간 생략형 명시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시탁 약정은 무효다. 이거 무효.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 병 명의로 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야. 그죠?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아직 귀속된다는 여기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무효니까 그렇습니다. 2번도 맞죠? 3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요 매매 계약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유효고. 이때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잔금을 다 치렀다는 전제에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사람이요. 신탁자가.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명시탁 해지,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무효니까. 없는 걸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탁 약정 자체가 무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지해갖고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5번.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 이전했을 때 시장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 5번 틀렸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은 실명 전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실명 전환을 했어도 일단 신탁자니까 5년 이하의 적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탁자로서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탁한 전력이 과거가 있죠? 과거를 묻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과징금. 과거를 묻는 게 과징금이니까 찾아와도 물려요. 최고 몇 프로까지요? 30%까지. 다만 찾아오게 되면 실명 전환 안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물리는 것은 없어지게 되죠. 찾아왔으니까 등기를. 응?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없지. 그러니까 5번 질문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틀렸죠? 찾아와도 과징금은 물려. 과거를 묻는 거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5번은 이행강제금을 갖다 흉내낸 거지. 그렇죠? 5번 X. 부과할 수 있습니다. 31번. 휴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고 정답은 5번. 5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요 안 해요? 5번. 재개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는 거 없죠? 5번 X. 그 나머지는 뭐 별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방.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을 때는 자, 확인 설명서에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셔야 되겠다. 맞습니까? 함께 하는 거 맞죠? 소공이랑 함께 서명 및 날인 맞죠? 네, 정답이고 이거 맞는 거고.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의 4번,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3년이지. 이거 틀렸죠. 확인 설명서는 3년, 계약서가 5년이고. 3번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때 제시할 근거 자료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등기 권리증이 포함됩니다. 근거 자료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 권리증 이거 다 들어가는 거 맞죠? 대부분 들어갑니다. 리을번 이게 틀렸죠? 소공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소공이 그런 거예요. 개공이 아니고 소공이. 그러면 500과예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리을번.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4번. 33번요. 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했다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1년 내 설치 운영하면 취소당할 수 있겠죠. 2번. 지정 신청하는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 중에 보면 회원 500명 이상이 가입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죠. 그 서류가 뭐예요? 가입 이용 신청서랑 그 개공들의 등록증 뭐예요? 사본. 맞습니다. 그래서 3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만 지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국장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이거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국장이 지정권자 맞는 거죠. 5번은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이거 앞에 문제 할 때도 했었던 거죠. 사업자가 정보를 통해서 거래되었을 때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개공에게 통보해야 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통보할 사람 누구? 개공이 통보해야지, 개공이. 정보망에 올렸을 때 거래된 사실은 누가 알게 돼요? 개공.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통보. 이렇게 되죠.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5번 틀리고. 34번.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인 경우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외국 사람은 이거 추가 서류 요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2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실무교육 받는 건 맞는데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 국장 아니죠? 3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어때요? 맞는 거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 근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에는 가로 안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결론은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 그래서 요것은 2번, 3번은 맞는 거. 4번.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종별만 바꾸는 거지만 원칙은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죠. 다만 종전의 등록증은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시라. 폐업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아도요. 폐업의 의미에서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시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나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종별 바꿨을 때 정식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폐업의 의미에서 뭐예요? 종전의 등록증을 갖다 주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폐업 신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교환합니다. 바꿉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갖다가 설정했는 여부를 확인한 뒤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지체 없이 교부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35번 보시겠습니다. 개공 A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B를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공 A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국토부령, 그 다음에 시도 조례로 규제를 하는 거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뭘로 규제하죠? 대법원 얘기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공 A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B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된 뒤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보증 설정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업무 개시 전이 앞 두 개가 바뀌었죠? 개공 A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충분하고 A는 오히려 B는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신청 전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2번이. 그 2번이 틀린 거고 정답이고 2번이. 3번. 개공 A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정구수 구청장한테 등록. 자, B는 매수신청 대리인 B는 어디에 등록? 지방법원장한테 등록.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개공 A는 중개보수 등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할 의무가 없으나 개공은 영수증 써줄 의무가 없죠. 왜요? 확인설명서에 보수 금액 적어서 도장까지 찍어서 주잖아요.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하니까.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어때요? 영수증을 따로 써줘야 되죠? 네, 그래서 그것은 또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좀 어려워요. 개공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싹 돼요. 매수신청 대리는요? 누구만 돼요? 지방법원장만 됩니다. 그 등록을 지방법원장한테 했죠? 그 점에서 5번 잘 보셔야 돼요. 개공 A는 등록을 등록관청에 했지만 감독관청은 시도지사나 국장도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명시에 있는 중개업소에 대해서 단속반이 뜰 때는 광명시청에서 나오지만 경기도청에서 나오고 국장도 국장도 단속을 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보통 나올 때 보면 광명시하고 뭐 도청, 경기도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반이 나오는 정도지 뭐 국토부까지 나오진 않는데 법상으로는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감독관청은 오로지 누구만 돼요? 지방법원장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36번입니다.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에서 예치 명의자와 예치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낼 게 없어요. 별로. 내용이 적어서. 1번. 매도인 등이 예치된 계약금을 사전에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 수령 제도가 있죠.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교부해야 되겠다. 사전 수령하려면 보증서 끊어오는 게 필요해요. 그 보증서는 어디서 끊어와요? 금보. 금융기관하고 어디하고요? 보증보험회사. 그러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맡겨야 돈을 미리 빼올 수 있나요? 예치 명의자. 흠잡을 데 없죠? 2번.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딴 약정이 없다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반쯤 취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취드그레인. 취드그레인 맞죠? 매수, 임차, 그 밖에 취드그레인한테 이거. 3번. 개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명의로 잔금을 신탁업자에게 예치할 것을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묻어놓자고 하는 거죠. 3번은 누구 명의로? 은행의 명의로. 이렇게 됐죠. 은행의 명의로. 은행도 예치명의자 될 수 있죠? 어디에다가 넣어놓자고 하는 겁니까? 신탁업자. 그죠? 금공신 등. 신탁업자, 거기다가 금고에 넣어놓자는 뜻입니다. 무엇을요? 잔금을. 그렇죠? 네, 3번도 흠잡을 데가 없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권고로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해야 되겠다. 4번 틀렸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치 금액만큼을 묻어놓은 돈만큼이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소나기 물어봤어요. 될 수 없다. 소공은 절대 예치 명의자 될 수 없어요. 개공이 돼도 소공 될 수 없다는 거. 한 글자 차이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어요. 개공하고 달라요. 36번의 정답은 4번이고 37번의 정답은 3번. 그죠? 정보 공개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번은요. 보수죠. 보수. 정보 공개할 내용 그러면 딱 이걸 암기해놓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필수 암기사항이 있었죠. 이게 정인, 지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확수, 취조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업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이거란 말이에요. 확인 설명 사항이 들어가죠. 얘는 그런데 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요 두 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복비 없어요. 아니, 한 문제짜리인데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요 복비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 없어요. 응? 설명사항에만 나온 거예요. 요 밑에 거 두 개는. 요 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사항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뭐 모의고사 때마다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회 때, 2회 때, 3회 때 모의고사 보세요. 이거 나왔어요.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지난주에도 했는 것 같아. 이거 조세 아니라고만 했었어요. 공개할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번 아니고 디귿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번과 디귿번은 확인 설명사항이라고. 근데 니은번 예정금액은요. 확인 설명사항이기도 하고 정보 공개할 내용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예정금액은. 그러니까 공개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리을번에 나와 있는 시설의 상태는요. 정보 공개할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보 공개할 내용과 확인 설명사항에 공통되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거. 필수 암기사항에 이거 있을 거야 아마. 자, 소벽씨라는 사람이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예찬하더라. 그러니까 이 예정 금액은 정보 공개할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 설명 사항이 더 나옵니다. 이게 공통되는 거라고요. 이 예정 금액은. 그 다음에 여기 시설의 상태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 및 대중교통 여기 소백시 할 때 요거 벽면 도배고 요거 뭐죠? 시설의 상태. 요게 동그라미 리을번. 동그라미가 아니지. 그냥 리을번이죠. 예, 요 리을번 시설의 상태. 그 다음에 니은번이 요거죠. 요거.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 한 문제짜리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 그랬습니다. 1번 연수교육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사항, 중개 실무,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맞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했을 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한테 통지한다고 그랬죠? 통지할 사람 누구? 통지하는 사람 누구? 시도지사. 3번 국장은 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지침 만드는 사람 무조건 국장. 연수교육이든 직무교육이든 실무교육이든 지침은 국장. 4번 연수교육은요. 연실이 일로와 이렇게 12, 16 이하 맞고. 5번 소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500과. 누가 물려요? 500과를? 시도지사. 이렇게 5번 틀린 거. 39번요. 정답은 3번이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그대로. 1번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하고 응?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뭐 등록관청이 때리고 이런 뜻이고. 2번 자격정지 대상은 소공, 업무정지 대상은 개공 뭐 그러겠죠. 3번 이중소속에 빠져버리면 자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만약에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가 아니라 절등치.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절등치.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의 첫 줄은 맞고 둘째 줄이 틀린 거란 말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법이 정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까도 나왔었구만. 3년이죠? 3년 지나면 더 이상 영업정지 못 때리잖아요. 근데 자격정지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시효가 없다는 뜻. 그러면 자격정지는 끝끝내 때리는 거죠. 3년 지나든 5년 지나든 자격정지는 끝끝내 때리는 거. 끝끝내 때리는 거 자격정지. 3년 지나면 못 때리는 거 업무정지. 한 문제예요 이것도. 예? 그런 걸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서 아는 내용들은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런 거.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는데 이건가 저건가 3년인가 1년인가 막 이거 대통령령인가 뭔가 뭐 이런 게 헷갈리는 것 가지고 점수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자 4번 업무정지 했고 5번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40번입니다. 마지막 거. 금쟁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시세 조종. 3학년 3반짜리죠. 금쟁이 중에서도 우리끼리 부를 때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제 질서 교란행위도 들어가고, 금지행위도 들어가고. 금지행위 중에 시세 조종 들어갑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을 안 받고 있잖아요. 중개해줘도 뭐 문제가 되나요? 중개해줘도 문제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병은 매도 의뢰인 A를 대리해서 매수 의뢰인 B와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 의뢰인 B하고 하는 것 같으니까 문제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도 의뢰인 A를 대신해서 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일방대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면 임원 C가 매도 의뢰를 받은 다른 계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로 매도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계공이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접 거래가 안 되고 금쟁이 안 되는 거죠. 5번 개업 공인인계상 무가 법정 중개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았다. 실비는 당당히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실비 받았다고 법에 걸리진 않아요. 다만 실비도 법정 상한선이 있긴 합니다. 그 상한선만 지키면 되죠. 5번에서는 이제 법정 상한선 얘기는 안 하는 거고 실비 중개 보수 받고 실비 또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법에 걸리지는 않겠죠. 네. 이 자체로는 정답 1번. 예.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봤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수업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그 다음 주는 뭐예요? 네? 백선? 백선 있어요? 응? 몰라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다음 주는 여러분 못 뵙겠고, 그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